오늘 김진영 주 피지 대사님하고 피지에서의 생활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진영 대사님은 도산 아카데미에서 이제 부원장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리더십 포럼의 분위기를 확 바꿨던 여러분 다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우리 도산 아카데미에서 일하면 대사로 나가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지 대사로 가셨는데 가서 이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따님 혼사 문제가 있어서 잠시 귀국하셨길래 요즘 근황이 어떤지,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말씀들을 좀 듣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지금 피지에서 일하신 게 벌써 1년 반 정도 됐죠? 1년 반. 네. 세월이 진짜 훅 가네요. 훅 갑니다. 빨리 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딱 가니까 어떤 느낌? 외교관은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워싱턴에서 대사관에서 해군 보관할 때 그것도 이제 맞다. 군 외교관 주미대사관 일을 했구나. 주미대사관에서 좀 3년간 근무했었죠. 그때 저 중앙일보 홍 회장님이 홍석현 회장님께서 대사로 계실 대사에 계실 때죠. 독특한 분을 많이 모셨는데. 예. 요번에 결혼식 때 화환도 보내주시고. 그러셨어요? 네. 결혼식에 가보니까 한가운데 이명박 이렇게. 감사하게도 대통령님께서 또 피지 딱 가서 이렇게 겪은 것들 이렇게 몇 가지 좀 생각나는데 얘기해 주세요. 일단 덥다. 1월 달에 도착을 했거든요. 1월 7일 날 피지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팍 들어오면서 헉 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덥다. 한 40도 돼요? 1월 달이면은 피지는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한 38도, 40도, 한 38도, 40도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습도가 높아요. 그러면 더 덥게 느껴져요. 예. 비가 많이 오는 데라서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냥 확 더위를 느꼈죠. 근데 사실은 제가 피지를 1981년도에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 사관 배 타고 이렇게 노는 거. 순항훈련할 때, 그러니까 43년 만에 피지를 다시 찾은 거죠. 43년 전에는 사관학교 생도 신분으로 가서 바다에서 배 타고 헤엄치고 놀던 기억밖에 없었는데 다시 올 줄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대사로.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해군 참모총장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간 첫 해에 해군사관학교 생도 훈련을 그쪽으로 좀 보내달라. 옛 생각이 나셨고. 예, 그래서 작년에 왔다 갔어요. 그러면 한 몇십 명? 몇십 명이 아니죠. 승조원까지 해서 한 500명이 500명? 넘죠. 예. 사관생도 들어오고 한산도함이라는 훈련함, 그 훈련함에 있는 승조원 들어오고 해서 피지에서 3박 4일 있다가 갔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었죠. 이게 군인이 대사로 나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피지의 경우에는 지금 그것도 해군이 처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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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해군이 전문성을 갖는 곳 아닌가요? 해군의 전문성이라기보다도 해양의 전문성. 그렇지, 해양의 전문성. 예, 약간 이제 그런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해군력이라는 것이 미비해요. 그러니까 적이 없기 때문에 자원이 문제죠. 예, 자원을 관리하고 바다를 지키는 문제지 어떤 국가적 위협이 있는 나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수의 나라는 그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거를 호주나 뉴질랜드가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네. 그래서 저 피지에도 뉴질랜드의 해군의 해양 패트롤 항공센터가 피지에 있어요. 그래서 하와이로부터 약간 남쪽 바다, 이 남쪽 바다에 대한 해상 안전에 대한 패트롤 이런 것들은 뉴질랜드가 일부 맡아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사님이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피지에서 뭐 하신 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 재밌는 일은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군사학교 순항훈련 배가 들어오는데 11월 달에 왔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모든 대사관들은 1년에 한 번씩 국경일 행사를 크게 합니다. 그게 보통 10월 3일 기준에서 10월이나 11월 초나해서 모든 나라들도 다 하지만 주로 이제 독립기념일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천절,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그 왕 생일날 이게 국경일이에요. 그 대사관에서는 크게 국경일 행사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10월 그때 어간에 그 국경일 행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군함이 들어와서 제가 그 군함 위에서 배에서 하는 함상 리셉션을 국경일 행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군함이 갖는 국제법적인 지위는 우리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에 이 한국 군함이 딱 들어와 있어도 그 군함 위는 취해복권이 보장되는 우리 영토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한국 국경일 행사를 우리의 영토 위에서 한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다 담아서 초청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나라 국무총리, 장관 다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와서 의식적으로 있다 간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거의 1시간 반을 우리 모든 그 공연을 같이 봐주고 즐기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함 위에서 국경일 행사를 한 첫 번째 대사관이 된 거죠. 전에 군함에서 하는 첫 번째 결혼식도 대사님이 그 하셨잖아요. 97년도 얘기죠. 그 옛날에. 예, 함상 결혼식 첫 번째도 배에서 한 것도 제가 뉴스도 봤어요. 예. 그거 말고 또 거기가 원래 우리 또 참치잡이의 어떤 전진기지잖아요. 지금 피지에 있는 많은 교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원래 이주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원양어업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양어업 선단들이 항상 피지에 있으면서 참치라든가 이런 그 조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해수면 온도의 변화 때문에 참치들은 어장이 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피지보다는 북쪽에 투발루, 키리바시, 나우루, 뭐 솔로몬 이런 나라들 쪽이 이제 주 어장입니다. 그 나라도 제가 지금 다 대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지 대사를 하지만 투발루 대사도 하고 키리바시 대사도 하고 마샬 아일랜드 대사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네시아 대사도 하고 나우루 대사도 하고 총 6개 나라 대사를 하는데 그 나라 해역 전체에서 이제 참치 어장이 좀 피지 북쪽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드시는 68%의 참치회가 그 어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되는 참치의 68%. 네. 수출도 하고. 그 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주 주 시장이죠. 그 캔 수출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남태평양 어장에서 나온 참치를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1조가 넘습니다. 1조요? 예. 우리 기업들 몇 개?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이 이제 동원, 사조, 신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신라 그것도 큰 회사죠. 이 세계의 메이저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돈이 1조가 넘습니다. 참치를. 거기서 1조를 버는 거네요.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산물의 최대의 수출은 뭐냐? 김입니다. 김이 더 많이 나가요. 김이 1조가 훨씬 넘어요. 김은 피지랑은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김은 완전히 국산, 완도. 근데 해외에서 잡은 물고기, 참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외국으로 파는 수출액도 1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세 개의 선사들이 매년 이 나라들하고 개별적으로 조업 협상을 해요. 왜? 그 나라 그 EEG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을 해야 되니까 그 입어료를 내는 거죠. 쿼터도 받고, 그다음에 그 고기 잡는 시간도 할당 받고. 시간도 통제를 받아요? 날짜 시간을 통제받아야죠. 그러니까 1년 중에 뭐 200일을 조업해라, 100일을 조업해라 하는 그런 협상들을 하죠. 그래서 1년에 이 세 개 선사가 그 나라들한테 입어려 내는 돈이 1,000억입니다. 1,000억이요? 예. 그러니까 1,000억 내고 잡아서 파는 게 1조.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길게 설명하기는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협상력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가 이제 선진국 수준에서 그 나라를 지원해주는 무상 원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원조 사업들을 협상장에서 같이 주요 의제로 삼아서 토의를 하는 그 성과를 올렸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나라 그 선사들이 그 내야 되는 조업료를 124억 정도를 세이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과거에는 원조 따로 협상 따로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걸 연계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했죠. 베니핏을 봤다는 얘기. 예, 이제 과거에는 이 동원, 사조, 신라 이런 선박 회사의
사람들만 그 나라 정부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선박 회사들은 우리 정부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해주는 내용을 잘 모르죠. 코이카의 원조 같은 거 말씀. 뭐 코이카 원조도 있고 또 그냥 일반 무상 원조도 있고. 근데 그 내용들을 이 일반 기업들은 모르니까 협상장에서 유리한 그 지렛대를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지원 사업들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대사관에 파견 나와 있는 해양수산관,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파견 나온 서기관입니다. 작년부터 처음 시작되는데 이 사람을 협상장에 다 보내가지고 그 협상장에서 우리 국가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해주는 활동, 지원 여러 가지들을 섞어서 협상을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었죠. 그 기업들이 뭐 고맙다고 뭐 없었어요? 그거는 뭐 협상장에서 다 기업들의 성과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거야 뭐 기업들한테 우리가 뭘 바라는 건 아니고. 아니, 바라는 건 아니어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기업하는데 자기들 회사 돈을 줄이게 할 수 있는 것도 국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국가 예산을 아끼는 게 국익이 아니라 기업들이 낼 수 있는 돈을 좀 절약시켜 주는 것도 기여가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 말고 또 혹시 피지에서 생활하시면서도 이렇게 뭐 좀 저희가 모르는 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피지는 재밌는 게 봉사 활동들을 많이 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지구촌 나눔 봉사단에서 파견되는 봉사단.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제 대학생들 단기 봉사단은 3개월짜리, 그다음에 중기 봉사단은 6개월짜리,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봉사단이 1년짜리가 와요. 이 1년짜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니어 봉사단은 우리나라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나 주로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와 있는 봉사단 중에 재밌는 분이 국군 간호사관학교 교장하신 분이 와 있어요. 교장이요? 교장이면 완스타. 원스타. 예, 여자 완스타. 여자. 여군 완스타 이분이 전역하고 피지에 이 의료 봉사 개념으로 1년 봉사로 왔어요. 그래서 피지 국립대학의 그 간호과, 간호학과. 예, 거기에 이제 좀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분을 우리가 같이 토의해서 피지 군, 그다음에 피지 경찰 여기에 어떻게 그 전시 간호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 주느냐 이 논의를 지금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니어 봉사단에 대해서는 우리 도산 아카데미 회원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예.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보통 이 시니어 봉사단들은 거의 코이카에서 공고가 나갑니다. 공고가 매년 나가면은 자기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그 코이카에서 이 채택이 되면 그 피지나 이런 다른 나라에 와서 그 분야의 국가 기관이라든가 공공단체라든가 학교 이런 데 가서 자기가 가진 전문성을 그 나라를 위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찾으려면 코이카 홈페이지에 가야 코이카 가면은 매년 그게 그 소개가 나옵니다.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또 뭐 얘기해 줄 거 있어요? 그런 봉사단은 이제 지구촌 나는 봉사 말고. 봉사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지는 재밌는 게 기독교 국가이면서 온갖 종류의 그 소위 말해서 이상한 그 종교단체들이 다 많이 와 있는데도 피지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종교적 포용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타이틀만 있으면 다 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종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우리나라 많은 교단의 선교사분들이 한 50명가량이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올바른 그 선교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한 종교적으로도 그런 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피지는 재밌는 게 피지가 세계 최고인 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럭비입니다. 럭비. 7인제 럭비. 원래 호주 계통이 럭비를 많이 하죠. 영국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 중에서 7인제 럭비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지난 8년 전, 10년 전에 그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 때 금메달. 그 다음에 2022년, 20년 동경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 요번에 작년에 그 파리 올림픽에서는 불행히도 홈팀 프랑스한테 져서 은메달 땄어요. 7인제 럭비는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는 그거 없죠.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실력이 안 돼서 예산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재작년에는 피지 국가대표팀 그 주장을 우리 그 럭비 그 하는 데서 초청해서 강사로 초청해서 쓰기도 하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고 피지는 그러니까 피지 럭비 국가대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BTS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예, 돈과 명예와 모든 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피지는 그런 럭비의 어떤 그 매력을 가진 나라기도 하고요. 매년 또 군하고 경찰하고 또 이 럭비 경기를 해요. 정기전을. 이거는 국가 최대의 행사입니다. 거기서 지면 큰일 나겠네. 이거 국가 총 지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피지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남태평양 모든 국가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기후변화입니다.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투발루라든가 나우루, 마샬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나라 섬 자체가 산호초 위에 세워진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자꾸 올라감으로써 나라가 지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제 환경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관심이 많고 이 나라들은 지금 국제 기금을 통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마샬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그 해안에다가 한 3m짜리 콘크리트 벽을 지금 세워요. 그 물보다는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방파제로 이렇게 에워싸는 거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외교 안보라는 전략 차원에서 그동안 남태평양에 대해서는 약간 미국이 당연히 해양의 가장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 안방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의 1대1로가 확장된 전략을 가지면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이 남태평양으로 진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첫 번째로 솔로몬 아일랜드를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완전히 친중국 국가로 만들었죠. 그로부터 이제 호주, 미국이 갑자기 이제 긴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 네, 특히 제일 긴장하는 나라는 호주고, 그 다음이 이제 미국이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진출과 또 미국과 호주와의 견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이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태평양 도서국가가 뭐 대수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참치를 포함한 핵심 어장이다. 이 물고기에 대한 수산업에 대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나라들이 그 주변에 나라들 섬나라 주변에 있는 해저 자원이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해저 자원은 열수광산이라는 게 있어요. 열수광산. 그게 뭐냐면은 물 속에서 화산이 폭발되거나 화산이 그 용암이 분출돼 가지고 물 밑에서 냉각이 돼서 쌓여 있는 돌덩어리죠. 네. 그 중에 이제 망간이라는 게 망간. 네, 망간각, 열수광산 이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저 바닥에 이런 주먹돌 많은 그 많은 자원들이 이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이 가지고 있는 게 니켈, 금, 은, 소위 말하는 많은 히토리 성분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거기가 수심이 한 1000m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앞서가 있는 데는 이제 캐나다, 미국이나 이런 데 선진 그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있는데 개발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 국가 간의 어떠한 첨예한 아직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해조광물 자원에 대한 어떤 탐사권이라든가 나중에 개발을 하게 되면 채취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 피지 현지에다가 그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탐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개발을 대비한 그 개발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되면은 굉장히 그 어떤 인류의 새로운 그 광물 자원으로서의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네네. 가서 우리 저 도산인상 받으셨던 오충현 박사님 만나셨죠? 만났죠. 어떻게들 하고 계셨어요? 그 오충현 박사님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슈바이처가 같은 사람 같아요. 피지의 슈바이처.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의과대학을 나온 게
의료 봉사하기 위해서 의사가 된 사람 같아요.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의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피지에서도 피지 국립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실제로 많은 그 환자들도 돌보고, 굉장히 그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서 피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인에 대한 인상을 좋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몇 명 안 되더라도 우리 교민들도 급할 때 언제든지 찾아가면 잘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충현 박사님만큼이나 또 약간 반대되는 그 퍼스널리티를 가진 분이 그 사모님이에요. 오충현 박사님 사모님은 워낙 성격이 쾌활하고 워낙 그 이 활달해가지고 모든 데 다니면서 봉사활동 플러스 각종 오락, 친교, 스포츠 활동을 잘해가지고 또 이 남편의 의료봉사만큼이나 또 그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활동적이시고. 오래전에 저희가 도산인상을 드렸는데 잘 드린 거네요. 아유,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피지를 떠나면서도 빨리 한국에 가서 이제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이제 일시 들어오고 지금은 한국에 와 계시죠. 여기 계시죠. 1년에 3번은 피지에 오는 걸로 지금 계약이 돼 있대요. 또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네, 그 피지 국립대학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7월달, 9월달, 11월달 해가지고 3번을 오셔서 또 하시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개인적인 소망은 그 남극에 가서 또 의료봉사를 하고 싶은 게 또 소망이라고 하시대요. 그러니까 피지도 어느 정도 좀 했고 다음에는 저 남극에 한번 가서 있어보고 또 아프리카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 리더십 포럼에도 모셔서 강의 한번 예, 들었었죠. 잘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은 아마 도산인상 봉사상 받은 사람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다른 분들이 섭섭해. 다른 분들도 훌륭하신데 이분은 의사가 왜 됐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강의 들어보면 느꼈어요. 봉사하기 위해서 의사라는 것 같은. 아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저 뭐야? 그 피지도 섬이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거기서 느끼는 도산 정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피지가 도산이죠. 피지가 도산이에요. 예. 피지는 남태평양 국가 중에서 섬의 가장 높은 산, 한 1,300고지가 돼요. 그 피지 안에 있는 산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한데 그걸 제가 비행장에서 딱 그 하늘에서 보고 피지를 딱 도착하는 순간에 큰 산을 보고 여기가 도산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내가 도산이 된 것 같다는 느낌. 뭐 내가 뭐 감히 도산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거는 너무 과분한 얘기고 여기가 소위 말하는 도산 선생님이 말한 도산이구나. 거기서 느끼신 뭐 도산 정신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민들 사회라든가 이런 사회에서 좀 더 협력하고 또 그쪽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친화력을 가지고 하는 그 모습들이 도산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진 않았지만 도산 선생님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요. 도산 선생님이 그동안 우리 한국민들한테 남겨진 어떤 정신적인 유산이 그런 DNA가 다 이어져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이 성실하고 그 주민들과의 화합하고 신뢰하고 하는 그런 기반을 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일 다시 피지로 가시잖아요. 네. 이제 가셔서는 또 어떤 일들을 이제 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새로운 일들이 많이 또 있죠. 이제 거기에 지금 관심을 우리가 가장 많이 갖는 분야는 피지 다음 세대의 교육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건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의과 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IT 대학이라든가 이런 거와 협력 체계를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IT 분야는 숭실대, 그다음에 그 재활센터를 우리가 지금 새로 지어주고 있거든요. 크게. 그거는 이제 국립재활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립재활원인데 그 국립재활원은 다 고려대학교 의대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의대가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교육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순천향대 병원하고는 피지 국립대학하고 그 원격 의료에 관한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고 순천향대부터 하는 게 있어요? 예, 이제 그 코이카 사업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원격은 이제 그 나라 같은 데는 MRI, CT 이런 거 좋은 장비를 갖다 줘도 그 촬영한 거를 판독을 못 해요. 거기 서교일 총장님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래요?
이미 이제 그거는 조인트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되면 뭐 그분들 오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씩은. 그래서 이 원격으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당장 수술은 현재에서 힘들더라도 그 CT나 MRI 판독, 그다음에 진단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로 통해서 진정으로 피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지금 지원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자동차 사주고 뭐 기계 사주는 것보다도 피지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한국이 좀 기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여기 계신 동안은 매달 저 리더십 포럼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하고 네. 만나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오랜만에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건데 네. 또 회원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기 보시고 말씀. 리더십 포럼 회원 여러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리더십 문제이더라고요. 조그만 국가든 큰 국가든 어떠한 리더가 어떠한 리더십적인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이 좌우되더라고요. 우리 도산 정신을 이어받은 도산 리더십 포럼이야말로 이러한 국가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또 작은 그 소사이티에 많은 지도자들이 양성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충분히 소양과 역량을 차곡차곡 쌓으셔서 더 큰 리더가 되시는 꼭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국외에서 더 큰 리더가 발휘되는 리더십이 발휘되는 리더십 포럼을 위해서 꾸준히 응원하고 성원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 피지에서 도산 정신 보급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장님 영상으로라도 제가 그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거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